그 다음에 한일 격차가 이제 확인이 된 시기가 우리가 언제 알게 됐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표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역사를 다 공부하고 해서 한 건데, 우리 조선의 지도자, 고려의 지도자들이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잘 사나? 일본이 우리보다 나라 힘이 더 세나 하는 것은 어렴풋이 느꼈겠지만, 명확히 지도자가 안 것은 세종입니다. 그 799년에 일본과 한반도 국가 사이에 국교가 정식으로 끊깁니다. 일본이 견신라사라 그래서 한 20년 내지 30년을 한 번씩 보내던 견당사와 같은 신라 사절단이 있었는데, 그걸 779년에 보낸 걸 마지막으로 20년 되던 799년에 보내려다가 취소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게 이제 양국 국교가 단절된 걸로 보는데요. 그러고 나서 국교가 재개된 게 1404년입니다.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막부 정권이 있었는데요. 군사 정권이죠. 그 군사 정권에 아시카가 요시미츠라고 하는 3대 장군이 우리 조선의 태종한테 손을 내밉니다. 일본 국왕사라는 사전단을 보내면서 우리 국교를 트자. 그러니까 799년부터 계산해 보면 605년 가까이 됩니다. 조금 더 600년 넘습니다. 그래서 근데 태종은 일본 사절단을 맞아들였으니까 일본의 내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죠.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다음에 태종의 아들인 세종이도 세종대왕 때 사절단이 다시 일본에 가서 1428년 12월 7일 날 갔다가 1429년 12월 3일 음력 기준입니다. 거의 만 1년 만에 돌아와서 12월 3일 날 조정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이렇게 이제 가는데 편도 한 1300에서 1400km 한 3개월 거쳐 갑니다. 그 당시만 최초 사절단은 여기까지만 갔죠. 무로마치 마포는 교토에 있으니까 한성 출발해서 교토까지만 갑니다. 쭉 육로로 부산 가서 부산에서 스시마, 대마도 거쳐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해로로 이렇게 쭉 교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략 길게 잡아서 한 3개월 잡으면 됩니다. 조선시대 통신사는 교토에서 오사카가 도쿄까지, 에도까지 다시 500km를 육로로 가니까 이 기간이 추가돼서 조금 더 길어지죠. 그래서 이 세종 때 이 박서생이라고 하는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던 분입니다. 사신으로 이제 돌아온 다음에는 집현전의 부지학을 역임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귀국 보고하면 건의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내용이 왕조실록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 차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역사학자들은 요 1429년 12월 3일 날 박서성이라는 통신사가 일본에 갔다 와서 보고하고 조정에 이러이러한 건의를 했는데 결국 그 중에 일부 시험적으로 뭐 도입을 해볼까 하고 검토한 것이 결국 마지막에는 다 채택이 안 됐다. 박서성의 건의가 기각이 됐다. 라고만 이제 역사학자들은 쭉 기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자인 제 눈에 볼 때는 우리보다 앞선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 쉽게 말하면 뭐 유람을 했다고 할까요? 견문을 했다고 할까요? 그 견문을 토대로 뭔가 좀 배워보자 라고 이제 제안한 것이 거부됐다.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격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건의 내용을 보면 상거래, 납세에 동전화폐를 쓰자. 시장의 상품 진열 관행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 우리는 종로 이게 육전거리 이런 데 가도 바닥에 놔두고 그냥 질펀한 바닥에 놔두고 가격이라든가 물건명도 제대로 안 써놨다 이거예요. 박 선생이 가서 일본 가서 보니까 이 카드란 걸 이렇게 좀 설치해서 쉽게 말하면 뭐 선반 같은 걸 설치하고 물품명을 써붙이고 가격도 써붙인 것도 있더라.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물레방아를 좀 보급해서 생산성을 높여보자. 금, 은, 동, 철 개발을 허용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그 당시 우리는 기본적으로 허용을 안 했어요. 국방에 관련된 사안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욕 문화를 확산시켜보자. 그 다음에 교량을 건설하고 통행세를 징수해보자. 그런데 결국 조정에서 이걸 쭉 이제 의전에서 많은 조정 대신이 있는 사이에 들었는데 결국 조정 대신한테 검토해봐라 라고 이제 세종이 결론을 내리죠. 1차 결론을. 근데 이제 조정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박서생이 갔다 와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렇게 제안들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수? 그러니까 뭐 이제 이른바 대감이란 분들 또 영감이란 분들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경제 외적 사안, 요 건의 사안 말고 뭐 국방에 관한 사안, 뭐 사절단의 예우에 관한 사안 등 인사에 관한 사안들 일부는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건의된 내용은 주로 이제 경제, 문화생활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요거 딱 하나만 채택하고 거부합니다. 물레방아를 시험적으로 한번 보급해 보도록 하자. 나머지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나머지는 없던 일이 돼요. 근데 이게 물레방아마저도 그 후 이후에 이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도입해 보려다가 흐지부지 돼. 그 다음에 세종의 통신사. 그래서 사실 화폐 이행 건의를 거부가 됩니다만은 요 1423년에 조선 통보를 발행하는 등 화폐 경제로 이행해 보려는 세종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박 선생이 1429년에 건의하지만 이미 6년 전에 세종이 깨인 왕이라서 동전을 써보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옷감하고 쌀, 물품화폐를 썼거든요.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크고 또 한 5년, 10년 지나면 옷감이나 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재료 공급이 마땅치 않았어요. 동전을 계속 주조를 해야 되는데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다 안 나는 거예요. 일부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수입하기가 조금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수요가 조금 적었고. 그 바람에 화폐경제 이행은 그로부터 거의 300년 이상 늦어진 효종 때, 김육, 또 숙종 때 허정, 이런 사람의 활약으로 미루어집니다. 일본에 비해서 화폐경제가 300년 이상 늦어진 거죠. 근데 일본은 사실 요 박세성이 보고 왔을 때 전부터 이미 중국에 화폐를 수입했었어요. 송나라 때부터. 송나라나 명나라에서 주된 수입품 중에 하나가 동전일 정도로 화폐 경제를 일본에 일찍 이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은 제위 중에 3번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박서생이 1회, 1439년에 두 번째, 또 1443년, 돌아가시기 7년 전에도 또 한 번 사절단 보냅니다. 그 세종 이전에도 조선의 왕 누구도 일본 사정을 몰랐어요. 태종은 사절단만 접견만 했을 뿐이죠. 또 세종이 돌아가시고 140년 동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를 쳐들어오겠다고 위협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그 사이에 여러 명의 왕도 전혀 일본에 사절을 보내지 않아서 상황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일본을 어떻게 말하면 우리 한반도의 지도자 세종이 그 시기에는 유일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운 게 그냥 깨인 분이잖아요. 깨인 분이 일본이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른바 캐치업 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 하는 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 통신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진발발, 전쟁 발발 직전에 선조가 황윤길, 김성희를 보내서 정말 쳐들어오려나 라고 확인해 보려고 보냈던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도 참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안 했지만 사실 세종대 똑똑하신 그 훌륭한 신하들이 우리가 많았잖아요. 황희, 최연덕, 허조,
뭐 신계, 이수, 맹사성 다 이런 굉장히 조선사의 명신도로 알려진 분들인데 결국 이분들도 누구도 이른바 일본을 좀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진 일본이라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오로지 중국만 찾아봤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종 때부터 우리 한일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일본사를 제가 학교에서 한 15년 가르쳤거든요. 교양 일본사를. 저는 경제학자이긴 합니다만 교양 일본사라는 과목을 일부러 맡아서 가르쳐 보면서 일본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소개를 해야만 학생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도 이제 뒤늦게 공부를 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나라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미화된. 우리는 일본 친구들이 일본이 그냥 역사를 왜곡한다라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 얘기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싶은 역사를 우리는 안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일견 고맙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모르니까 상당히 일본이 뭔데, 까짓 거 일본도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해? 이런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그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세종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종 때, 세종이 이제 실정인데요. 훈민정음 창제라든가, 뭐 여진족을 뭐 회유하고 또 정벌도 하고 해서 사군 육진을 만들어서 북방의 국경을 다지고 국토 방위를 좀 튼튼하게 한 점, 또 중국과의 4대 외교라고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를 굳힌 점, 아주 훌륭한 외교 국방 측면에서는 업적을 남기셨죠. 그 다음에 일본과도 어떻게 말하면 외교 관계를 잘 수립을 해서 그 이후 140년간의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